네, 반갑습니다. 이시연의 인문학TV의 이시연입니다. 오늘은 진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다시 돌아가서 올라가 보면 요순시대, 그리고 하은주, 주나라는 수도를 서쪽에서 동주로 옮기면서부터 서주까지는 굉장히 주나라가 좀 성대했는데, 이제 동주로 이제 수도를 이전하면서부터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동주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진주할 때의 진나라, 그 우리나라 지역에서의 진주할 때 진나라 한자 쓰는 그 진나라가 이제 그 진나라에 있던 세 가문이었던 위한조가 이제 승격이 되는 겁니다. 주나라의 허락을 받고 승격이 되는 그 순간까지를 춘추시대. 왜 춘추시대라고 했죠? 그렇죠. 노나라에 있던 이제 공자가 그 당시를 노나라의 역사서를 춘추라고 하면서 역사서를 기록했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춘추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진나라의 세 대부가 세 나라로 이제 쪼개져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진시황제 할 때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의 시대를 이제 전국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춘추시대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는 5나라. 그래서 제황공, 진문공, 그다음에 초장왕, 오부차, 월나라의 구천 이렇게 5국의 군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칠웅이라고 해서 이제 진시황제 때의 진나라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이렇게 나오면서 요 시기까지를 선진시기, 즉 진나라의 그 앞시기라고 해서 선진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를 통일한 이제 우리 진시황제의 진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진나라는 어디서 출현을 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나라의 어떤 제후국 중에 하나였죠. 춘추 시대에 이제 제후가 되었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좀 야만스러운 나라라고 좀 많이 업신여김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9대쯤 가서 목공의 왕이었던 그 진나라의 이제 그 제후국의 왕인 목공에 의해서 근데 왕이라는 칭호는 안 쓰고 그냥 공이라고 썼기 때문에 목공이 이제 백리해라든지 뭐 타국 출신의 똑똑한 인재들을 많이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토를 점점 넓혀가서 지금 진시황제의 진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나라가 어디까지 세력을 넓혀가냐면은 이제 그 기존에 우리 진 3국으로 나뉘었다는 진나라에 이제 필적할 정도로 이제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가요. 아직까지 진시황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목공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춘추 5패에 들어가죠. 그 시기랑 겹치는 시기까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목공이 죽고 나서 이제 가신들이 순장의 풍습을 따라서 함께 죽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목공을 따르던 똑똑하고 이제 충신이었던 신하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이렇게 순장을 당하면서 진나라는 인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유지할 만한 힘이 사라지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가 있던 시기에 이제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춘추시대 중기쯤이에요. 이때 이제 주역이 되던 중심 나라가 이제 진주 할 때의 진나라와 남쪽의 초나라가 이제 조금 강국이었고 이 진시황제 할 때 진나라는 조금 더 한 발 밀려나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이러다가 목공이 이제 죽고 뭐 그렇게 좀 위태롭고 이제 세력이 좀 위축되던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시대의 시작이 언제라 그랬죠? 그 진주라는 지역 얘기할 때 진자의 한위조가 3국으로 갈라지는 요 시기부터 이제 전국시대라고 해서 전국 칠웅 7개의 이제 국가가 좀 더 권력을 잡고 있는 요 시기였어요. 요때 이제 조금씩 이 진시황제 할 때 진나라가 이제 조금씩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진시황 할 때의 진이 제가 오늘 사실은 잠시만
화장도 안 하고 지금 화장도 하나도 안 한 상태고 조명도 지금 제가 사실은 거울을 이용해서 살짝 조명을 만들고 있는데 조명도 하나도 안 만든 상태에서 너무 새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이제 지금 새 걸입니다. 예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프로그램을 아무도 안 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아무도 안 보냐? 저도 이거를 지금 처음 정리를 하고 재공부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조회수가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기는 해요. 과연 누가 보는가? 여튼 보는 분이 계시겠죠? 언젠가는 뭐 한 1년쯤 뒤에는 한두 분쯤이 뭐 이걸 보지 않을까? 뭐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 점점 진시 황제 할 때의 진나라가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거는 개략적인 중국사를 빨리 한번 부른 거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통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이 진나라는 결국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면서 이렇게 황제라는 칭호로 스스로 말하고 이제 중국 최초로 제국시대를 열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우선 지금 한 6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분서갱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사상 통제 정책을 씁니다. 사상 통제 정책을 위해서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분서갱유죠. 분서갱유. 그래서 분서갱유를 분서라는 것이 따로 있고 갱유라는 게 따로 있어요. 분서는 서를 불태우다. 그래서 서는 어떤 서? 그래서 책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종이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죽간이라고 해서 종이가 없던 종이 아주 귀하던 시대라서 이제 대나무에다가 이제 그렇게 글씨를 쓰고 그 여러 대나무들을 이렇게 실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책처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우리 책자 보면은 요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종이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간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이제 진나라는 이제 그렇죠. 자기 진시 황제가 이제 진나라를 위한 어떤 사상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싹 다 불태워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의술이나 약, 그다음 복서, 농업 서적 그거 외에 민간 소장의 서적들은 무조건 다 불태워 버립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진나라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당연히 똑똑하던 유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발기를 들겠죠. 유학자들의 통치 이념과 진시황의 통치 이념, 그러니까 사상적 통치 이념은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자들이 원래 기존에 얘기하고 있던 거는 굉장히 이제 도덕 정치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에 비판한 460여 명을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덮어버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갱유에 대한 설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설이 많아요. 그래서 후대 유학자가 그걸 꾸며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없어진 책들이 나중에 이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뭐 노자, 전국책, 뭐 그다음에 천문역법 오행, 뭐 이런 거 많은 서적들이 다시 되찾아져요. 그러니까 숨겨놨던 것들이 발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손자병법, 손빈병법, 뭐 이런 모든 책들 병법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이런 서적이 정리되어 남아있다는 걸 보면 과연 분서도 갱유처럼 그렇게 엄중하게 시행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뭐가 귀하냐면요. 유교 관계 서적이 좀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이제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은 유교였고 유가에 대한 탄압이 특히 철저했구나. 요거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다시 봬요. 안녕.